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 족족 유튜버로부터 이 노란 딱지를 대부분 맞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최대한 우회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국에서 온 이 19번 친구, 이 19번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 공포라고 표현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에서 온 이 그것이 아닌 이 19번이 아닌 이 공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도 다시 이 노란 딱지를 맞는다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이 현재의 경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공포 얘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이 공포에 가려진 경제 회복, 뭐 최근에 다시금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는 중국 위기론과 그리고 일부분들이 아주 좋아라는 이 한국 경제 망한다라는 썰, 이 제 영상의 댓글을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막상 들어보면 이 망한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뭐 딱히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또 뭐 초반에 헛소리가 좀 길어지기 전에 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에 가려진 경제 회복. 부제로는 우리는 사실 눈뜬 장님과 다름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첫 장의 주제는 공포에 가려진 경제라고 적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지금 펀더멘탈이 지금 이럴 시기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뭐 시장은 받아들이기를 이렇게 공포인 듯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이렇게 반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었는데, 그건 이 공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안 움직여 준다면 매우 섭섭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가 다가오게 되면 이런 안전자산의 반등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이 미국 국채와 이런 변동성을 잘 나타내어주는 이 위안화는 이 경제의 심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현재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벌벌 떨고 있구나. 그리고 위안화도 이렇게 급하게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이 똑같은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떤지 대략 읽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다시금 정체하는 모습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1월 말부터 시작된 이런 공포가 2월 현재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실상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 또한 그렇고 아마 우리가 지금 좀 무서운 것이 이 중국의 1분기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하는데요. 물론 아무도 그 충격에 대한 강도를 지금 가늠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이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어야 되겠죠. 일단 최근에 이 모거넌 스탠리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자면, 최소한 이 한국의 경우 공포 분위기가 아주 빠르게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이너스 2.8% 하락을 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이 중국보다 더 피해가 클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태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오히려 이 중국에 더 피해가 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S&P는 현재 뭐 중국의 성장률이 뭐 대략 한 6% 정도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경제 공포의 이 여파로 인해서 중국이 이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한 1% 정도 하락된 이 5%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이 수출입 담당 기관은 2월 7일 발표 예정이었던 이 수출 실적을 이 돌연 3월 7일로 이렇게 변경하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이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이렇게 발표 시점까지 피하면서 딜레이를 시키는 걸까요? 이 열의 이 공포 때문에 지금 경제 지표가 얼마나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는지 솔직히 가늠할 수는 없고요. 결국 예상보다 더 나을지 아니면 예상보다 더 악화될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 좋아, 지금 공포 때문에 지금 경제가 솔직히 안 좋아질 거는 자명한 사실인데 지금까지는 어떤 흐름이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장부터는 지금까지의 추세가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예측은 힘들지만 한번 다시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급드릴 지표가 이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이 ISM 제조업 지수의 상승은 결국 이 전 세계의 이 경기 동향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2월 초에 발표된 이 미국의 ISM 1월 제조업 지수, 그동안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해 오던 흐름이 모처럼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합니다. 예측했던 숫자보다도 무려 큰 폭으로 이 50.9를 기록했고요. 솔직히 이 예상했던 폭보다 이 수준보다 더 큰 반동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만 그랬다 이러면 회복의 신호라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반등 신호가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유로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이 발표된 국가들의 지표를 보면 예상치 대비 상향되면서 이 제조업이 나름 회복 국면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 공포 때문에 이 1월에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폭락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 경제의 펀더멘탈은 이 매우 양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펀더멘탈이 양호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주가는 더 쭉쭉 치고 나가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반등이 이어져야 하는 국면이지만 사실상 이 공포가 닥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주가는 이렇게 꺾이게 되었죠. 사실상 이 경제 지표는 양호했는데 이 주가는 폭락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좀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 선진국의 지표만 좋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한국과 중국도 1월을 매우 양호했고요. 이번에도 역시 이 발표된 지표를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중국의 이 케이신 제조업 지수도 소폭 조정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50 이하의 이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이 1월부터 엄청난 반등폭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한국의 지표를 보면 일부 중요한 지표들이 이런 식으로 반등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지금 이 공포 여파로 인해서 내 돈 다 잃게 생겼는데 너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공포로 인해 주가가 더 폭락할지는 솔직히 신도 모르는 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는 펀더멘탈을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서서히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대부분 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건 마치 눈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린 눈뜬 장님과 다름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럼 이거 말고도 다른 지표를 뒷장에서 좀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미국, 중국, 유로존 이 세 국가의 흐름만 봐도 세계 경기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유로존의 경우 이 끊임없이 이렇게 내리꽂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번에는 이 2달 연속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 이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 깍시가 좋아하는 지표인데 이 지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계속 흘러내리기만 하던 지표가 모처럼 이렇게 3개월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떨 땐 이 중국만 올랐다가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다 내리꽂는 국면이 펼쳐졌을 때, 아니면 다른 나라가 올라가면 이렇게 중국이 내리꽂는 이런 식으로 약간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 이 하나같이 일제히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보면 이번엔 진짜 정말 경기 바닥을 탈출하는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또한 이 중국의 이 1분기 실적이 매우 궁금하지만 이 공포를 공포라고 부르지 못하는, 좀 답답하긴 하지만 이 공포의 여파로 1분기 성장률을 조금 저하시킨다 하더라도 이 또한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중국의 생산자 가격 지수는 이렇게 반등하게 되면 이른바 이 코스피도 덩달아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과거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런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반등하는 국면, 이 반등하는 국면에는 코스피가 어김없이 이런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이 반도체 가격도 오르는 법이고 원자재 가격도 반등하는 법이고, 그래서 이 가격이 오르니까 이 기업은 결국 이런 식으로 이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가 사실 나름 혁신을 하기도 했고 일도 잘했겠지만, 저는 그 요인보다는 실제로 이 반도체 가격이 이 100원 하던 게 이 200원 해주고, 메모리 같은 경우 10원 하던 게 이렇게 20원 해주니까 기업이 이 실적을 안 내고는 못 빼기는 법이죠. 물론 삼성에 계신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도 했겠지만, 사실상 이런 요인보다는 이런 이 시장의 논리, 이런 가격 상승의 힘이 결국 이 삼성의 가치를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포 아닌 공포 같은 이 공포 때문에 중국 상해 지수는 이 춘절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한 8% 정도 때려맞고요. 그냥 춘절 때 눌린 에너지가 한 번에 응축되어 이 초반 장시 초과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던져버립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매번 속고도 또 속고 또다시 이렇게 공포를 가져다 주었지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이렇게 골이 깊었던 만큼 이런 식으로 다시 반등을 합니다. 2월 이 중국의 경제 지표가 이 공포의 영향을 받아 어떤 흐름이 나올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경기 사이클을 원천적으로 저는 훼손시킬 수 없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일부 중국의 기업들이 일부 자발적인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략 2월 10일부터는 이 조업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중국 정부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가감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보고요. 그리고 오늘 2월 13일자로 이 중국이 확진자 수 추이에 대한 기준을 다시 변경하면서 이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공포 여파인지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이런 식으로 더 이상 겁을 먹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더 이렇게 하락한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는 이런 국면을 절대 손 놓지 않을 것이고요. 디버레징을 후퇴시키거나 아니면 정책, 통화정책, 유동성, 세제 지원, 그리고 대출 확대, 그리고 지준율 인하, 그리고 채권 만기 연장, 이런 다양한 정책들, 이런 동원 가능한 수단을 펼칠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위기는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방이 가능한 상태에서 절대 오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국면이 이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국면에서도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다면 이 주식시장을 정말 떠나는 게 맞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이 GDP 대비 주가 수준이 역사상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사실 구정 전부터 이 이슈가 이렇게 터지기 전부터 공포 관련 이 영상을 만들었었고, 단기에 그칠 거다, 결국 회복한다, 이 말을 제가 직역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의 초반에 썸네일에 우리는 눈뜬 장님이다 라고 한 것도 하루 종일 이런 관련 뉴스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망자가 몇 명이니, 확진자가 몇만을 돌파했니 이러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선수들은 이럴 때 어김없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